여러분들과 함께 그 선배님들을 향하여 고소 경례를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72년 전 대한민국 6.25 참전 국기를 위하여 경례! 바로 감사합니다.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대한민국을 찾아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숨막히는 고통도 뼈를 닿는 아픔도 슬픈 위의 순간까지 멈지고 버텨라. (800만) 애국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존경하는 예비역 장병 및 애국 시민, 유튜브 방송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이 뜻깊은 6.25 전쟁 71주년 자유 대한민국 수호 국민 행사의 사회를 맡게 된 저는 육사 총국동지의 사무총장 육사 36기 권경식입니다. 충성! 오늘 이 행사의 주관은 육사 총국동지회가 하며 행사 주체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간호사관학교의 장교단으로 구성된 전국고급동지연합회입니다. 이 행사에는 태극기 안보단체 중 가장 크고 단결이 잘 되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과 해병대 전후 구국동지의 모든 여러 동지님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님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과 업적을 주니어부터 시니어 분들께 연중, 대면, 비대면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리박 스쿨에서도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대한민국 수호 국민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빈 및 모든 분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 전면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 큐 해주세요.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서울예술신학원 성악과 학장이신 하은영 교수님의 선창으로 애국가를 4절까지 부르겠습니다. 동해물과 백두산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포공 명령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정군구국동지연합회 회장이신 봉사 20기 김택기 회장님께서 대사를 하시겠습니다. 필승! 친애하는 서울시민 그리고 전군 구국동지회 나라 지킴이 고교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71년 전 6.25 전쟁의 그날을 상기하면서 오늘 여기서 우리는 6.25와 같은 공산 침략 야욕을 사전에 분쇄하여 다시는 이 땅에서 참혹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자는 우리의 굳은 안보 의지와 결의를 다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1년 전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군의 기습 남침에 맞서 상대가 안 되는 전력 열세에도 목숨을 걸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켜내신 자랑스러운 6.25 참전 선배 용사님들께 한없는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70여 년을 우리는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 속에서도 온 국민이 피땀 흘려 잘 살아보자고 분투 노력한 결과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두 가지 국가 기둥을 우뚝 세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70년의 세월은 많은 것을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80% 이상이 6.25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가 되었고, 국민의 대다수가 6.25 전쟁은 오래전 역사 속의 한 사건으로만 생각하고 있으며, 북한 김일성이 적화 통일 야욕으로 일으킨 6.25 전쟁을 엉뚱한 북시민이 내전이니 하면서 전쟁 원인을 조작하려는 음모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함없이 적화 통일 노선을 고수하면서 가공할 핵무기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데도 문재인 주사파 정권은 오로지 유화 정책으로 화해 협력만 구걸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남북 연방제를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북한을 같은 민족으로서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지만
남북 간의 평화는 외교적 협상과 평화협정 문서로 지켜질 수가 없다는 것은 지나온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평화는 평화를 지킬 수 있는 힘과 국민들의 안보의식이 뒷받침되어 있을 때 평화가 보장되는 것이며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그 어떤 통일도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는 문재인 좌파 정권이 들어서부터 대한민국 건국 이념과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이 무시 유린되고 자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정통 가치가 몽땅 부인되고 있으며 모든 국가 체제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보수 정권들이 70년 다듬어 쌓아올린 국가 위상과 국법 질서, 공직 기강을 모조리 망가뜨리고 국고를 탕진하여 공기관, 공기업이 빚더미에 앉아 있습니다. 더구나 위헌적인 남북 연방제를 주장하고 종북 세력들이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공산 진영으로의 편입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반역 책동을 하루빨리 분쇄하고 반역 세력을 끌어내리는 것이 두국 활동의 핵심 과제인 것입니다. 또한 내년 대통령 선거를 평화적 정권 교체의 마지막 기회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로지 대선 승리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모든 보수우파 야권 세력들이 총결집을 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보가 무너지면 지금까지 피 흘려 지킨 자유 대한민국도 땀 흘려 일궈한 경제 문화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자유와 창의와 희망의 꿈도 모두 사라진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은 모두가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6.25 전쟁 71주년 자유대한민국 수호 국민행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항상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우리 다 함께 힘을 모아 힘차게 전진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전국국동협회 회장 김택기. 다음에 모실 분은 전대중흥국 대표이사 회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나라지킴이 고교연합의 대표로 계시는 민계식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ROTC 3기입니다. ROTC에서는 충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2년 전 입장을 피로 물들였던 6.25 전쟁을 회상하며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신 호국 영령들을 충고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북계군은 200대가 넘는 소련제 T-34 탱크를 앞세워 전면적인 기습남침을 감행하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에게는 탱크는 물론 한 대도 없었고 장거리포 한 문도 없었으며 정규군도 제대로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절대적인 화력의 열세로 인하여 후퇴에 후퇴를 거듭했고 낙동강 최후 방어선에서 사투를 벌이던 등 1950년 9월 15일 메가더 유엔군 사령관의 역사적인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전세는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은 9월 28일 서울을 수복하고 10월 19일 평양을 탄환한 후 압록강에 이르러 통일을 눈앞에 두고 있던 순간 중공군의 개입으로 전세는 다시 역전되어 국군과 유엔군은 1952년 1월 4일 다시 한번 서울을 중공군에게 내주어야 했습니다. 후퇴 과정에서 유엔군과 중공군은 혈투를 벌여야 했으며 이후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재수복하고 전쟁이 한반도 중부에서 교착되면서 한 채 땅이라도 더 차지하려는 피나는 공방전이 벌어졌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맺어질 때까지 펀치볼 전투, 적용능선 전투, 백마고지 전투 등 헤아릴 수 없어 많은 전투가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날들 삼천리 금수강선이 붉은 피로 물들었던 이날을 어찌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토록 처절하게 치러진 전쟁 동안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을 지켜준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분들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찌 존재하겠습니다. 수많은 영웅들 중 몇 분을 해당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국군에서 몇 분을 꼽아보자면 백선엽 장군, 김정우 장군, 이성거 장군 등이 계실 것입니다. 북계군이 물밀듯이 밀려내렸을 때 국군은 속수무책으로 후퇴를 거듭했지만 이 장군들은 체제를 유지하면서 북부에는 남진을 지연시켰고 이후 반격 작전에서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특히 백선엽 장군의 제1사단은 북괴군이 대한민국 국토의 대부분을 점령한 상태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이 마치 바람 앞에 촛불처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더 이상 후퇴할 곳이 없다. 내가 물러서면 나를 쏴라 라고 하시며 마지막 고려했던 낙동강 전선을 지켜냈고 이후 평양과 서울 탈환 재수복 과정에서도 선봉에 서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작년 7월에 서거하신 백선엽 장군의 주기가 다가오고 있군요.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고 백선엽 장군의 명복을 빕니다. 미군에도 수많은 전쟁 영웅들이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으로서 인천 상륙작전을 지휘한 메가더 장군이 불세친후의 영웅이라는 사실은 이설이 있을 수 없습니다. 1950년 7월 초 일본에서 황급하게 날아온 미 제24사단의 스미스 부대는 오산 중미령에서 북계군과 최초로 조우하여 전멸당하다시피 했습니다. 7월 중순 대전 전투에서는 미군 24사단 사단장인 윌리엄 딘 소장이 한국인 농부의 밀고로 포로로 잡히는 소문을 겪었으나 나중에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농부의 가명을 간청하여 수록시킨 영웅이었습니다. 낙동강 서부전선을 지켜낸 미 8군 사령관 월튼 워커 장군도 한국을 구출한 영웅이었습니다. 제임스 벤프리트 미 8군 사령관의 아들로서 폭격기 조종사로 한국전에 참전했다가 실종된 벤프리트 2세도 영웅이었으며 내 아들을 찾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아들들을 위태롭게 할 수 없다며 수색 작전을 중단시킨 아버지 벤프리트 장군도 진정한 영웅이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했을 때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의 면전에서 명예훈장을 수여한 94세의 참전 노병 랄프 버켓 예비역 대령도 영웅이었습니다. 당시 버켓 중위는 미 육군 레인저 부대 중대장으로 청천강 전투에서 중국군과 싸우면서 오른쪽 허벅지와 왼쪽 어깨에 총상을 입으면서도 고지를 사수했습니다. 한반도판 스탈린그라드 전투라고 불릴 만큼 치열했던 장진호 전투를 치르면서 항공기로 신속히 철수하라는 상명의 명령을 사용하고 육로로 철수하면서 중공군 구병단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흥남 철수 작전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미 해병 제1사단장 올리브 스미스 장군도 잊어서는 안 되는 영웅입니다. 이 전투에서 미 해병 제1사단장 전사자 730명을 포함하여 4,400명의 전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군들은 장진호 전투를 비록 구태냈지만 위대한 승리한 전투라고 부릅니다. 1951년 2월 지평리 전투의 주역인 프랑스 대대장 랑프 몽클라르 중령도 진정한 전쟁 영웅입니다.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 참전용사로 육군 중령으로 전역하였으나 6.25 참전을 자원하기 위해 스스로 내 계급이나 자진강당하여
59세 나이에 중령으로 프랑스 대대장이 된 분입니다. 집평리 전투는 유엔군의 반격을 무산시키기 위한 중공군의 1951년 이온 공세를 멈춰 세운 역사적인 전투였습니다. 중공군의 1951년 4월 대공세에 장승천 고지를 지키다가 사망한 터키군의 메흐멧 고넨치 증인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4월 22일 중공군은 터키군 제1여단 제9중대가 배치된 장승천에 포격을 가한 후 총공격을 감행해왔고 터키군 중대는 중공군의 인연전술에 밀려 사실상 괴멸되었습니다. 포병 관측 장교였던 메흐멧 고넨치 중위는 아군 포병 부대에 자신이 주도한 장선을 포격 지표로 송신하고 포격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는 적군이 이미 우리 지역을 점령했다. 우리는 적군의 포로가 되기보다는 아군의 포격을 맞아 죽겠다고 했습니다. 보병본부는 결국 그 요청을 들어줬고 고넨치 중위는 적군과 함께 산화했습니다. 이렇듯 6.25 전쟁은 한반도를 폐허로 만들고 숱한 인명피해를 입히면서 장장 1129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국군은 약 15명의 전사자를 포함하여 전상자와 실종자 수가 총 62만 명이 넘으며 학교를 다니다 전선에 동원된 제1학도 혹은 학도병을 비롯한 약 10만여 명의 학도병 중 수천 명이 전사했습니다. 6.25 전쟁에 22개 유엔 회원국에서 연병력 196만 명을 파병했으며 이 중 15만 명의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유엔군의 주력인 미군은 연인원 180여만 명이 참전하여 전사자 3만 7천여 명, 부산자 9만 2천여 명, 실종자 3,700명 등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6.25 참전으로 인한 미군의 총 사망자 수는 5만 4천여 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현역 미국 고위장성의 아들들인 142명이 참전하여 35명이 전사했습니다. 유엔 연감에 의하면 6.25 전례상 6.25 전쟁은 3년 동안 사망자가 400만에 달한 인류 역사상 네 번째로 비참한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6.25 전쟁을 누가 일으켰습니까? 그리고 누가 우리 양민을 학살했습니까? 김일성입니다. 6.25 전쟁 동안 북계군과 우리 국군과 유엔군이 싸운 것은 4개월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은 전부 중공군과 싸웠습니다. 중국은 군대가 나라의 군대가 아니고 중국 공산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중공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번쩍 들어다 중국에 들어바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되겠습니까? 6월은 호국 복원에 달라서 6월이 되면 전쟁을 회상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전쟁이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질렀던 그 전쟁을 망각하고 전쟁에서 산화한 수많은 호국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을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과거를 잃은 국민이 될 것입니다. 과거를 잊는 국민에게는 미래도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모실 분은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존경하셨던 이용문 장군님의 아드님으로 대전고검장과 제15대 국회의원을 역임하신 이건계 변호사입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애국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모이신 애국 동지 여러분, 역사 속에서 깨달음과 교훈이 없는 국민은, 그 국가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처참한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는 북의 기습적 남침 작전을 더 치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와 같은 일이 앞으로 계속 반복될 것에 대한 알본색원 조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당시에 6.25 남침 직전에 6.25 남침 직전에 전장병 휴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후에 간첩의 소행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격화된 학원, 노사, 각종 집단 사태의 격화된 사태의 핵심 주동자를 구속을 해서 주동자를 압수수색하면은 거기서 100% 북한의 지령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80년대, 90년대 그 당시 신문을 보십시오. 신문에 그대로 보도되고 그 당시 공무원이 발표하고 또 그 간첩들이 입으로 이런 지령을 받았다는 것을 자백을 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일관되게 6.25 전쟁 패한 이후에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끼리 공작을 꾸준히 일관되게 한 것입니다. 그것이 학원, 노사 각 분야에 침투됐고 정치권에도 침투가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그것이 정치권 수뇌부, 국가 수뇌부에 감염시켜서 그 영향으로 여러분들 신문에 이미 보셔서 아시겠죠? 90년대 소위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이념이 무엇인지 공부도 안 하고 머리가 빈 사람들이 오직 순간적인 자기 이익에 탐욕하는 정치꾼이 대통령 된 다음에 보세요. 그 당시 신문 보고 아시죠? 90년대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취임사에서 고스란히 김일성이가 주장하는 우리 민족끼리를 주장했습니다. 우리 민족끼리 해야 된다. 동맹도 필요 없다. 그리고 고정간첩 인물을 고스란히 북한에 보냈어요. 근데 북한에 갈 때 수도 서울 판문점에서 김일성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만세 부르는 그놈 목에다가 대한민국 국군의 예비역 대장이라는 사람이 꽃다발 달아주세요. 꽃다발 달아줬다고 그 당시 대통령이 그걸 국방장관을 시켰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경찰, 검찰, 국정원, 기무사에서 간첩 잡는 기구를 쇠퇴, 폐쇄, 노래하는 용어를 전부 퇴출시켜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간첩 못 잡는 나라를 만들었고 좌파 정권의 고속도로를 뚫어준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지금의 야당의 전신정당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국가관이 없이 순간적 이익에 빠지다 보니까 북한 공작에 놀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역사 속에서 6.25 최소한도 6.25 전후의 전쟁에서 교훈과 깨달음을 갖고 우리 힘으로 6.25 전쟁에 목숨을 바치신 우리 고귀한 국군 선련들의 희생정신을 이어받아서 우리 힘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어떻습니까?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가장 걸림돌은 간첩 혐의자의 바로입니다. 간첩 혐의자의 바로. 그리고 순간적 이익에 빠지는 국가가 어떻게 되는지 구국은 관계 없는 이 제도권 정치 국회의원 놈들의 후퇴, 이것을 우리 손으로 정리합시다. 어떻습니까? 이 간첩 혐의의 사람들이 작동하고 작업을 해서 이런 의심스러운 작태가 벌어지지 않습니까? 제2의 6.25의 도래 가능성. 여러분,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다지고 우리의 힘으로 대한민국을 구출합시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모실 분은
대전지방경찰청에서 경감으로 퇴직하시고 지금은 해병대 전후 구국동제의 총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병국 총재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들 나오셨는데 정말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느냐면 이 71주년을 맞는 6.25 이 행사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저 광화문 한복판에서 100만 이상이 모여가지고 김정은이와 김정은에게 충성을 다하는 문재인의 간담을 쏠리게 해야 할 행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이 모습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집회가 아닙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개이한 유물단지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뿐 아니라 이걸 앞세운 문재인이는 이 코로나로 가지고 우리 하는 일을 사사건건 막고 있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가 코로나와 관련 없이 했더라면 작년도에 끝장났습니다. 저 청와대에서 끌어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문재인이는 운은 타고난 사람이다.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가 돌봐주느냐, 이렇게 한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 연설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71년 전 민족 최대의 비극을 맞았던 6.25 전쟁이 발발하였던 바로 그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에 북한군은 남한을 촉과시키기 위해 폭풍 224호라고 하는 암호명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어 38선 전역에 선전포고도 없이 불법으로 소련제 탱크를 앞세워 남침을 함으로 발생한 한반도의 전쟁이었습니다. 6.25 남침 전쟁은 도저히 자국의 힘으로는 막아낼 수 없는 비참한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늘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UN 16개국을 즉시 참전시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구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6.25 전쟁이 김일성에 의해 불법 남침한 것이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탄스럽게도 요즘 일부 젊은 세대 중에서 전교조로부터 왜곡된 역사 교육을 받아 6.25 전쟁은 북침이라고 알고 있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주사법 문재인 정권은 6.25 남침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정말 화가 납니다. 분통이 터지고 억장이 무너집니다. 본인은 6.25 전쟁은 남침이 틀림없이 맞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반도 전쟁에 대한 국방부 기록입니다. 국방부 기록에 의하면
6.25 전쟁은 스탈린과 김일성의 남침을 공산화하기 위해 치밀하게 개입된 전쟁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 프루시초프의 회고록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프루시초프 회고록을 공개하였는데 이 회고록에 스탈린과 김일성이 남한을 침범하기 위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셋째, 전 미국 국무장관 키신저의 회고록입니다. 키신저 회고록에 의하면 김일성의 남침 계획에 반대했던 스탈린은 1950년도 4월 10일 김일성이 모스크바 방문에 입장을 바꿔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아래 김일성의 남침 승낙을 하게 된 것이라고 합니다. 넷째, 김일성과 스탈린의 남침 비밀 각서입니다. 김일성과 박헌영이가 1949년 3월 17일과 1950년도 4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스탈린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승인과 전쟁 지원 약속 확약을 받습니다. 이때 서명한 이 비밀 각서가 저 용산 전쟁 기념관에 전시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966년도 강릉 잠수함 사건 때 체포된 북한군 이광수는 북한에 있을 때 가르침대로 한국 전쟁은 북침으로 믿고 있었는데 용산 전쟁 기념관의 비밀 각서를 보고서야 북한이 남침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실토했습니다. 이와 같이 6.25 전쟁은 김일성과 스탈린에 의해 개입된 남침이 분명한데 일부 청소년들의 왜곡된 인식과 더욱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이 6.25 남침을 부정하고 있으면서 북한을 주적이라고 하지 못하고 있음에 대하여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국시민 여러분, 우리는 6.25 전쟁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고 북한 김정은 계례 도당을 주적이라고 당당하게 밝힐 수 있는 정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하나로 합쳐 주사파 문재인 정권을 교체해서 북한 김정은이는 우리의 주적이 맞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021년 6월 25일 해병대전호 구국동지의 중앙회 총재 최병국 펜승. 다음에 모실 분은 육사 21기 예비역 소장 이석복 장군이십니다. 이석복 장군님은 퇴역 후 대한민국 불교도 총연합회 사무총장을 역임하셨고 지금은 차세대 미래연구원 이사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공! 애국 국민 여러분, 특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애국 동지 여러분 존경합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상기하자는 집회를 하게 된 것은 국민들에게 최후의 경종을 울리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벼랑 끝에 선 것 같이
위태롭고 밤잠을 설칠 정도로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6.25의 노래 3절에 이질이야 어찌 우리 이 나라를 자유를 위해서 싸우고 또 싸워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게 하리 라고 외쳤지만 71년이 흐른 후 오늘 우리는 다시 이런 날이 눈앞에 닥쳐오는 것 같아 호국 영년들께 머리를 들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가 안보 허물기에 여념이 없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국군은 유치원 수준이라는 건군 이후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적이 없다고 훈련도 안 하는 군, 1인당 1억 원 쓰는 오합지졸로 싸우기나 할 수 있나 라고 조롱받고 있습니다. 국군 동수권자라는 자가 나라를 군사력이 아닌 대화로 지키겠다고 망년된 넋두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역한 천안함 생존 장병이 군인 여러분 국가를 위해 희생하지 마세요. 저처럼 버림받습니다 라고 외치니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군이 고도로 훈련되고 엄정한 군기와 높은 사기로 이 나라를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통일과 관련하여 헌법에 자유통일하라고 쓰여 있는데 이 정부는 끝까지 연방제 통일이라고 읽고 있습니다. 통일지원교육법에 각급 학교가 통일교육하라고 쓰여 있는데 북한 칭송 교육한다고 읽고 있습니다. 북한은 우리 대한민국을 공공연하게 무력으로 공산 통일하겠다는데 우리는 독일처럼 헌법 소청을 고사하고 보안법마저 폐기하자고 소리 높이는 망국적 행태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미국 하원의 대한민국 인권청문회에서 이인호 전 대사가 여자의 몸으로 남달도 제대로 못한 도덕적 용기를 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실상을 그대로 증언하고 귀국해서 우리나라 정세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선거만으로 정권을 뒤엎는 것은 불가능하다. 국민의 의식혁명과 기본 가치에 대한 새로운 각성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안 보인다고 절규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고합니다. 국가가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맞이한 것은 우리가 지은 업보입니다. 이인호 대사와 같은 선각자의 말을 잊거나 행동하지 않으시면 더 이상 자유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절망적이고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그동안 우리의 노력이 희망의 새싹이 되어 굳은 땅을 뚫고 고개를 내미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군 후배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 우리말과 사파가 어우러진 6.25가 뭐예요? What is 625? 란 진실의 책이 엄청나게 판매되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자에 대한 최고의 6.25 선물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나라가 없어져 망국의 딸들이 위안부로 끌려간 비극을 일본 탓만하고 나라의 미래를 해치는 소녀의 상이 아니라 6.25 전쟁 시 학생들이 맨주먹 붉은 피로 조국을 짓밟는 원수를 막아낸
학도병 동상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벨꽃까지 세워지길 바랍니다. 또한 좌익 수군과 빨치산 토벌, 6.25 전쟁 시 낙동강 정원선에서 조국을 사수하고 전후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체결 등으로 나라를 구한 국가의 거목이며 국국의 영웅이신 백선엽 장군의 동상을 다부동에 세우는 계획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에게 구합니다. 국군의 사명은 대한민국 헌법 5조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업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이 보다 준수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통령으로 명령으로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의 명령으로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시 흘린 땀방울만큼 전시에 피를 적게 흘리는 것입니다. 강한 훈련과 군기가 엄정할 때 강한 정신 전력과 높은 사기로 여러분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것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의 6.25 전쟁을 여러분이 막아주십시오. 구호를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구절 3번 같이 외쳐주십시오. 주사파를 몰아내고 내년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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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도병들의 호국 정신 이어받아 제2의 6.25를 막아내자! 구국의 영웅 고 백선엽 대장을 원수로 추대하자!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6.25 전쟁 시 희생되신 장병들을 기린 호국 영령의 추모과 제목의 추모시 낭독이 있겠습니다. 육사 23기 유지연님의 부인으로 현재 육사 청국동지의 봉사단장 김명희 여사님과 육사의 대표시인 육사 38기 장수희 박사님이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애국 시민, 애국 동지 여러분, 함성 한번 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71년 전 이름 없는 산하와 계곡에서 조국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목숨을 바치신 호국 영령님께 이 시를 바치겠습니다. 제 헌시가 끝나면 박수를 치시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만세 삼창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호국 영령께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낭송하겠습니다. 호국 영령의 충언가 장순희 시인 낭송 김명희 여사. 오래전, 아주 오래전에 아시아의 등불이 비바람에 흔들릴 때 조선을 살리고자 죽창을 들었던 영웅,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았던 의병이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등불이 꺼져갈 때 그 등불을 부여잡고 대한제국을 위해 울었던 영웅, 주저없이 총칼을 잡았던 국립군이 있었습니다. 비록 망국의 서러움에 울어야 했지만 조국
광복의 국군을 향해 풍찬노숙 대륙을 전장터로 누볐던 영웅, 죽음을 무릅쓰고 일제와 싸웠던 광복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립하던 날 아시아의 등불이 비로소 켜졌을 때 그 등불을 지키고자 가장 먼저 달려온 영웅, 바로 그들이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이었습니다. 설마 하던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침략을 북한 공산결의군은 탱크를 앞세워 무자비하게도 동족 상징을 바로하고 자유와 평화의 대한민국을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전망의 위기에서 탱크를 육단으로 맞고 싸운 장렬함에는 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을 계승한 국궁 장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호흡 투혼이었습니다. 이사라 저 계곡에서 국군은 피를 흘렸고 이능선 저 고지에서 호국의 별이 되어 쓰러져가며 죽음으로 지켜낸 성스러운 땅 조각들, 거룩한 땅, 바다, 하늘이 아닌 곳 없는 여기가 바로 자유 대한민국 아닙니까? 그렇게 싸우며 건설한 나라가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프리덤 코리아가 민주주의를 꽃피우며 앞서가던 아시아의 등불이 왜 이리 초라한 지경이 되었습니까? 왜 이리 불안한 처지가 되었습니까? 주적이 누구이기에 이처럼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북핵 문제 해결 하나 못하는 종북 굴중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런 꼴 보려고 이름 없는 사나에서 죽어야 했습니까? 맨주먹으로 싸웠던 호국 영령께 참으로 부끄러운 오늘입니다. 오늘은 6.25 71주년을 상기하는 멸공의 날입니다. 심장의 박동처럼 용수선치는 뜨거운 충성심으로 군복을 입었거나 벗었거나 명예와 애국심으로 살아도 죽어도 조국을 위해 바칠 우리들의 노래, 호국 영령의 추원가입니다. 호국 영령의 추원가를 불러야 합니다.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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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의 노드 그림이 예전에 국회의원 회관에 걸려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국회의원 회관에 들어가서 그 누더를 박살을 내버린 사람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바로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신동보 대군 제독님이십니다. 멸공 화이팅!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25 전쟁 참전 용사와 전몰 희생자 유가족 여러분, 71년 전 북괴군과 중공군의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장렬히 산한 국군과 유엔군 장병 그리고 참전용사 여러분께 높은 경의를 보냅니다.
님들의 고귀한 넋을 기리면서 깊은 위로와 함께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고 아직 끝나지 않은 이 전쟁을 자유 통일로 완전히 끝낼 것을 엄숙히 다짐하는 바입니다. 1950년 6월 25일은 불과 2년 전 갓 태어난 대한민국에 북한 공산 정권이 침략 전쟁을 일으킨 날입니다. 위대한 건국의 아버지들을 위시한 선조들의 의지로 군대 내부를 포함하여 전국 독재에서 일어난 공산주의자들의 무장 폭동과 정부 수립 방해 공작을 극복하고 유엔이 결의한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부로 어렵게 태어나 자유의 걸음마를 떼자마자 터진 전쟁이었습니다. 국방부 군사편찬 연구소에 의하면 공산주의 국가 소련과 중공의 지원을 받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는 헌법상 반국가단체의 무력 침략을 유엔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고 세계 지도와 한민족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뻔했던 대한민국을 수호할 때까지 1129일 동안 연병력 600여만 명이 참전하여 국군 13만 7,899명, 미군 3만 3,686명을 포함한 유엔군 3만 7,902명 등 군인 108만여 명이 전사하고 민간군민 23만 명을 포함한 민간인 37만여 명이 사망하는 등 무려 189만 8,48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으로 인해서 전 국토는 유린되고 초토화되었습니다. 전쟁 중 발생된 전쟁민의 수도 1000만 명을 넘고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전화를 잃는 등 피해를 입지 않은 가족이 거의 없었으며 전 사상자의 혈육과 이산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으로 전면전은 멈추었습니다만 아직도 북한에는 오지 못한 국군 포로가 있습니다. 군사평전연구소 자료상 휴전시 8,343명이던 국군 포로는 이제 100명도 살아있지 못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놀랍게도 문재인 정부는 소환 여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5차례 고위급 회담, 2차례 대북 특사표결을 하면서도 국군 포로 문제를 다룬 적이 없었습니다. 반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3월 송환되지 않은 전쟁 포로와 그 후손들이 지속적인 인권 침해에 시달리는 데 대한 우려를 표한다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였는데도 말입니다. 온 국민의 의지와 미국을 비롯한 주하우 우방 국가들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대한민국을 지켜낸 이후 휴전 중에도 현재까지 무력 적화 통일 야욕을 버리지 않은 북한 공산 정권의 무력 도발은 250회가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5,500회가 넘을 정도로 북한 공작원이 발견되고 그중 1980년 제가 바다에서 일격에 객참시킨 무장 간첩선의 공작원 6명을 포함하여
2,973명이 사살되거나 체포되었습니다. 북한 김정은 세습 동책 정권은 여전히 6.25 전쟁 도발 전범 김일성과 반인도 범죄자 김정일 선대 정권을 이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기본적 생존권과 인권은 지켜주지 못하면서 비대칭적 핵미사일 도발과 주한미군 철수, 대공 수사기능 폐지, 국가보안법 철폐 등 대통령이 된 문재인은 북한의 수석 대변인 소리까지 들어가며 재임 중 단 한 번도 북한의 6.25 전쟁 침략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정치적 선전 효과와 이익에 합력하여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는 거짓 평화쇼를 연출하면서 6.25 전쟁과 이후의 모든 군사도발을 은폐하고 민족의 원수인 김정은 반인도 정범을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와 같이 매우 정직하다, very honest 이따위 정신병자 같은 소리로 옹호 찬양하였습니다. 6.25 전범인 김연봉의 조선 어용들을 국군에 뿌리라 하고 햄추일 추념사에 왜곡하고 6.25 전쟁을 일으킨 민족의 원흉이자 전범인 김일성 해고록이 국내에서 시판되게 한 것도 모자라 북한 독재 정권의 선전 매체인 노동신문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반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소련제 탱크로 무장한 20만 북한군에 맞서 싸운 열악한 상태의 국군은 이제 세계 6위로 성장하여 군사 대국이 되었습니다만 문재인이 국가 통수권자가 된 이후 군사 대비 태세가 급속도로 와해되어가고 있습니다. 6.25 전범 집단이자 헌법상 반국가단체인 북한 정권의 요구대로 문재인 김정은 간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대북 준 항공무사나 다름없는 굴구 군사합의라는 무방비의 상태로 자초한 것도 모자라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주적이라는 사실까지 없애버리고 훈련다운 훈련도 제대로 하지 못해 정신전략을 포함하여 국방태세는 공개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김정은 독재정권에 의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내폭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6.25 전쟁 이후 국가 재건과 북한 침략 억지 그리고 부국 강병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한미동맹이 버팀목이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월 21일 문재인 바이든 간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대로 우리의 동맹은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떠받치는 전략적 중심은 바로 한미동맹을 실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의 대한민국이 끊임없는 북한의 군사위협과 핵인질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만세에 빠져 국민을 속이는 중국 반역 정권을 붕괴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 정권이 거짓 평화쇼로 방조무긴하여 오히려 증강된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위협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북한의 억류 중인 전쟁 포로를 구출해야 합니다. 대북 사실투사로 김정은 우상화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노예 상태의 북한 주민을 해방시켜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자유가 있습니다. 유엔 총회 결의 112호에 명시된 한반도의 목표는 통일, 독립, 그리고 민주주의 정부 완성에 있는 바와 같이 아직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은 자유 통일에 대하여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다.
6.25 전쟁 전범 집단을 추종하는 반역 정권의 폭정으로 난파적인 대한민국은 이순신 제독과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위한 정직 출빈하고 정정당당한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전략적 지도자가 끝나지 않은 6.25 전쟁을 완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공산 침략에 맞서 조국을 지키다 목숨을 버린 호국 영령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자유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키고 세계 속의 위대한 자유 통일 국가를 일으켜 세웁시다. 미국 링컨 대통령 말대로 국민을 위한 위대한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민과 함께 영원할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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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벨공.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 나가도 지금 인원이 많이 와서 행기 때문에 한 1년 동안 행기를 못 하시니까 근질근질하신가 봅니다. 지금 너무 많이 몰려 그렇게 필요 없습니다. 여기서 행군 대형 간격도 70m씩 뛰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 순서에 의하면 뒤로 빠집니다. 그리고 연사분도 지금 한 2분 계시는데 자리 옮기지 마시고 저 앞에 가봐야 나가지도 못합니다. 또 행군 간격이 70m씩 벌어지기 때문에 한 30분 기다려야 됩니다. 행군의 순서대로 나가려면. 그래서 여기 자리 이탈하지 마시고 저 앞에 가서 계셔봐야 한 30분 지루하게 더 계실 겁니다. 자리 뜨지 마시고 2분 연사분 남았으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모실 분은 국방과학연구소 본부장을 역임하신 후 현재는 콜텍 문화재단 이사 겸 사무총장이신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회 김재수 회장님이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은 연사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존경하는 애국동지 전우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 ROTC 애국동지 회장 김재수입니다. 저는 오늘 6.25 사변 71주년 기념식을 근사한 실내 공간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 번영의 상징이자 우리들의 전쟁터인 이곳 을지로 노상에서 전우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된 것을 노병의 한 사람으로서 뜻깊게 생각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6.25 사변을 마치 지나간 역사의 한 부분으로 착각하고 과거의 역사를 기념하는 날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1년 전 오늘부터 시작된 북한 괴뢰 도단과의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고 오늘도 치열하게 전투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우 여러분, 우리 세대는 인생의 여정 자체를 전쟁이라는 무대 위에서 하루하루를 전투로 살아왔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자랐고 안팎의 적들과 싸워왔으며 가난과 배고픔 그리고 무지와도 싸워왔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반역 세력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인생 자체가 군인과 같은 그런 삶이었습니다. 6.25 사변이 발발했을 당시 전선에서 긴박하게 올라오는 적들의 대규모 전쟁 준비 정황을 목격하고도 6.25 사변 이틀 전에는 전군의 비상경제력을 해제하고 하루 전에는 전체 국군 병력의 절반을 외출 외박을 실시하는 등 무장 해제나 다름없는 상태에서 전장을 맞이했습니다. 그보다 앞선 1948년 2월 8일에는 인민군 창설을 단행하여 2년이 넘는 기간을 치밀하게 전쟁을 준비하는 동안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누가 적인지도 모른 채 이른바 해방전국이라는 남남 갈등의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 상황은
71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고, 그들의 대남 전략은 멀쩡한 대한민국의 정부를 파괴하고 입법, 사법, 행정부 등 주요 지도부를 모두 장악하는 대남 공작의 꽃을 피워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71년 전 우리들의 선배들은 낙동강 전선까지 밀리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자유 대한민국 수호의 의지를 버리지 않고 싸웠고 버텨왔고 이겨냈습니다. 그 절체정명을 이겨서 당시 미 8군 사령관 워커 장군은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것도 없고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다며 반격의 깃털을 마련했습니다. 그 당시 국군과 연합군에 하달된 작전 명령의 핵심은 스탠드 오 다이, 즉 사수 아니면 죽음이었습니다. 지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71년간 지속되어 온 6.25 사변을 우리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기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아니 내년 72주년은 성정기념일로 맞이하기 위해 싸우고 또 싸웁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위치에서 적들과 싸우고 있는 우리 애국동지들, 이제는 자기들의 조국으로 돌아가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전 세계 유엔 참전 용사들과 비록 오늘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어도 각자의 자리에서 전투를 계속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애국동지들과 다시 한번 다짐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도 없고 물러설 것도 없다. 스탠드 오 다이, 사수 아니면 죽음의 각오로 싸웁시다. 그리고 이깁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마지막 연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연사 선정하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놀아 하신 분입니다. 육사 30km 졸업하시고 기무사령관을 역임하신 허평한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그럼 나와야 나와. 존경하는 애국 동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여 시작한 정국이 들어서는 걸 보면서 저분이 대통령 자리에 쫓겨나면 저 촛불 세력이 집권을 하고 자유 대한민국은 바람 앞에 촛불처럼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싸우자고 처음으로 군복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을 하기 시작해서 이제 5년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사이 많은 우리 육해공군 해병대 간호사관학교 예비역 여러분들이 여운의 불길같이 일어나서 우리 국민들에게 나라의 실상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나라의 정확한 실정을 모르고 안이하게 편의주의에 살고 있는 국민들도 많습니다. 오늘 6.25 71주년 행사는 대단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내년에 우리 자유 우파가 다시 정권을 가져와야만이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고 반드시 세울 수가 있습니다. 6.25 전쟁 끝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 의해서 적화 통일되느냐,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유 통일을 이루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올 때 비로소 6.25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저는 호국영령님께 묵념을 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영령들이시여 정말 미안합니다. 님들께서 목숨 바쳐 싸워 지킨 위대한 자유 대한민국이 이 못난 이 후배들에 의해서 당신들 가슴에 총을 쏘았던 그 당사자와 후손들이 이 나라를 지었고 우리가 땀 흘려 버린 돈으로 이들에게 보상을 주고 훈령을 주는 기가 막힌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가 반드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이렇게 세워서 자유 통일을 이루어서 님들의 한을 갚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저는 맹세를 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우리 국민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누가 뭐라든 상관없습니다. 이 자유 대한민국 여러분들이 지켜왔고 우리가 지켜가야 합니다. 자유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6.25 전쟁에서 그 위에 수많은 대간첩 작전에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돌아가신 호국 영령들께 보답하는 길이고 8천만 우리 민족에게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용기를 가지고 일어나서 자유 통일을 이루는 선봉이 됩시다. 오늘 우리 육사 정부과 정부연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귀한 행사를 마련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어려운 가운데 오늘 이 함께 해주신 예비역 애국 동지 여러분, 고교연합을 비롯한 애국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반드시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다 같이 6.25 노래를 합창하겠습니다. 합창단은 고교연합 합창단으로 이양숙 애국가수의 14명이 선창하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 부르시기 바랍니다. 좋았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고교연합 합창단 수고하셨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6.25 전쟁 71주년 자유대한민국 투어 국민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은 맨 앞에 태극기, 그 다음에 육사 총국 대장지, 전국국동지 앞에가 국기가 갑니다. 그 뒤에 해병대, 해사 공사 3사, 마지막으로 고교연합이 ROTC와 고교연합이 맨 뒤에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맨 앞에 탐보의 방송 차량은 해병대, 맨 마지막 방송 차량도 해병대 탐보회가 맨 마지막에 가겠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신고하기로는 9명만 맨 앞에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9명이 가고 나서는 제대 간격을 50m씩 뛰어야 되고 50m 뛴 분들은 두 번째부터는 전부 인도로 가셔야 됩니다. 인도로 올라가서 말씀하세요. 자, 인도로 올라가서 말씀해 주세요. 인도로 올라가세요.